우리 병원의 만족도 점수는 좋은 편인데 왜 재방문과 소개 환자가 늘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자분들이 준 점수는 만족인가요? 매우 만족인가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4점을 받으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4점을 준 환자와 5점을 준 환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의 책은 프레드리의 디즈니 병원의 서비스 리더십입니다. 디즈니는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지 않는다. 내가 디즈니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디즈니의 고객 만족도 자료를 빨리 보고 싶었다. 디즈니의 점수라면 일반 병원의 점수에 비할 수 없이 높으리라 확신했다.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며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게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는가. 디즈니의 고객을 병원의 환자와 비교해보라. 난이도로 보자면 그 둘은 양극단에 있을 것이다. 병원 직원들은 디즈니 직원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고객을 상대하고 훨씬 더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디즈니의 놀이시설처럼 표준화될 수 없다. 디즈니의 직원들은 고객 응대에 단지 몇 분을 할애할 뿐이지만 우리는 몇 시간, 심지어는 며칠 또는 몇 주까지도 할애한다. 우리의 결정적 순간과 그들의 결정적 순간을 비교하는 건 미키마우스와 진짜 쥐를 비교하는 꼴이다. 우리는 늘 통증과 고통, 슬픔으로 둘러싸인 현실 속에 있다. 그들은 환상과 마법, 그리고 매일매일이 소풍인 나라에 있다. 어느 두 조직이 이보다 더 상반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나는 디즈니의 고객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고 이를 헬스케어 분야에 있는 우리의 환자 만족도 점수와 비교해볼 기회를 갖게 됐다. 내가 디즈니의 캐스트 멤버가 됐을 때 나는 내 이름, 프레드가 큰 글씨로 새겨진 둥근 배지를 달았다. 이 배지를 달자 나는 백스테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첫 정찰 투어 때 나는 디즈니의 고급 패밀리 리조트의 백스테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직원 식당 옆에 큰 벽 위에 거대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리조트에서 고객의 만족을 결정짓는 7, 8가지의 질문이 열거되어 있었고 그 질문들 옆에는 퍼센티지 수치가 있었다. 나는 그 수치가 각각의 질문 항목에 해당하는 리조트의 서비스에 만족했음을 가리키는 고객의 퍼센티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이 점수들은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보는 점수들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는 70점대였고 가장 낮은 점수는 60점대였다. 일반적으로 병원 점수는 그보다 10에서 20%포인트 높다. 디즈니에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가 병원과 비교할 수 없이 쉽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런 결과는 충격이었다. 분명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매니저로 보이는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저게 고객들에게 묻는 질문입니까? 네. 퍼센티지가 놀라운데요. 내가 말했다. 저게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말한 응답자의 퍼센테이지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건 매우 만족한다고 말한 응답자의 퍼센티지입니다. 우리는 5점 척도를 사용합니다. 4점은 만족했다는 의미입니다. 5점이 매우 만족했다는 응답이죠. 저는 병원에 근무했었는데 거기선 3점에서 5점까지를 함께 묶어서 모두 만족했다는 응답으로 분류했거든요. 그 사람은 재미있다는 듯 킥킥거리며 웃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모든 점수는 아마 99나 100%일걸요? 그럼 그게 우리 직원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정말 완벽하다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5점을 주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는 디즈니의 내 상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고객 충성도에 관한 논문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거기서 저자는 만족한 고객이 반드시 충성 고객은 아님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에서 4점에 표시한 고객은 5점에 표시한 고객보다 6배나 변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4점과 5점 사이에는 6배의 고객 충성도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디즈니는 고객 만족 점수를 직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5점을 준 고객의 퍼센티지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들은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고객 충성도를 측정하고 있다. 생각해보건대 단순한 고객 만족도가 아니라 고객 충성도만이 미래의 강력한 경쟁 상대에 대한 유일한 방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병원의 미래는 환자 만족도가 아니라 환자 충성도에 달려있다. 환자 만족도 조사에 몇 년을 투자한 끝에 기대만큼의 실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불안해졌다. 환자 만족도는 정말 가치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높은 환자 만족도가 고객 충성도나 긍정적 입소문과는 별개의 것이라면 여전히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객으로서 내 자신의 평가 과정을 분석해 볼 때 나는 만족도와 충성도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며칠을 묵었던 호텔에서 보낸 설문지가 우편으로 도착했다고 하자 당시를 회고해보니 특별히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없다. 그곳의 모든 직원들은 기대했던 대로였다. 모두가 공손했다. 고장난 시설도 없었다. 내 방은 깨끗했다. 어느 것 하나 비뚤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평가를 내렸겠는가? 아마 4점인 만족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기억날 만한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만족한다고 말한다. 평범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려면 기억에 남을 뭔가가 필요하다. 나쁜 기억이든지 아주 좋은 기억이든지 간에 말이다. 불만족은 기억될 만한 나쁜 경험에서 나오고 충성도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억에 남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생긴다. 테네시주의 녹스빌에 내가 교육을 나가는 병원이 한 곳 있다. 두 번째로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첫 방문 시 묵었던 호텔의 예약이 다 차 있어서 나는 레지던스인에 묵었다. 그곳에서 사나흘을 보낸 어느 날 아침 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먼 거리에서 내 차의 앞유리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내 머리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스쳤다.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누군가 내 차를 긁은 것이다. 가까이서 보니 그건 명함이었다. 명함 위에 누군가 메모를 남겼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차 창문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객실 담당 부서. 나는 주변에 있는 다른 차를 재빨리 둘러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차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나는 평생 많은 여행을 해왔지만 그때까지 객실 담당 직원이 내 차 앞유리를 닦아준 적은 없었다. 그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한 직원이 늘 출장을 다니는 한 여행객의 충성심을 단 한 번에 불러일으킨 것이다. 내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일어난 그 일로 인해 레지던스인은 나의 변치 않는 충성심을 얻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많은 도시들에서도 내 호텔 선택의 1순위가 됐다. 나는 이 호텔의 직원들이 어떻게 본인의 업무 외의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졌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나는 총지배인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데브라 스테이시였다. 나는 그녀에게 내 차 앞유리에 끼워져 있던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다. 어떻게 당신은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든 겁니까? 이게 당신의 아이디어인가요? 그녀는 명함을 보더니 웃었다. 아니요, 그건 그 직원의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철학이 있죠. 만약 우리가 고객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다시 찾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도 여전히 충성 고객이 탄생하지 않고 단순히 만족한 고객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온 몸에 힘이 빠진다. 이렇게 보면 고객 충성은 거의 얻어내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내 경험상 고객 충성을 얻으려면 기대 이상의 특별한 뭔가를 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언제나 특별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호텔에 묵는 여러 날 중 어느 날의 짧은 경험이면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완벽할 뻔했던 호텔 경험이 무례한 한마디 말이나 행동으로 망쳐지기도 한다. 불만족이냐 고객 충성이냐의 문제는 바로 이 기억에 남는 사건의 법칙에 달려있다. 어느 날 고객의 차 앞유리를 닦아준 한 직원은 호텔료로만 연간 수천 달러를 쓰는 한 골수 여행객의 충성심을 얻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사건이 레지던스인에 대한 모든 설문조사에서 내가 4점 대신 5점을 매기도록 만들었다. 한 번의 부적절한 말이 한 고객의 투숙 경험을 망칠 수 있다. 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행한 특별한 노력이 동일한 고객의 충성심을 얻을 수도 있다. 아주 적은 수의 직원들만이 고객의 충성심을 창출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데브라 스테이시는 그녀의 직원 회의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다음 회의는 언제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매일 로비에서 오전 10시에 전체 직원 회의가 있다고 했다. 원한다면 어느 객실 손님이나 와서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로비로 갔다. 먼저 그들은 생일 발표를 했다. 그리고 데브라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그런 후에 그 주말에 한 여성 단체의 예약으로 객실이 거의 만실이 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있었다. 우리 호텔에는 벨맨이 없지만 아마 그분들은 벨맨이 있으리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분들이 손님들 가방을 들어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그런 후에 그들은 대규모의 온라인 파티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나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데브라는 객실 손님을 위해 특별한 뭔가를 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리셉셔니스트인 신디는 그 전날 한 남자 손님이 바늘과 실을 구할 수 있는지 전화로 물어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바늘이 왜 필요한지 물었고 그가 단추를 달아야 한다고 말하자 대신 바느질을 해줘 손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였다. 내가 본 것은 한 매니저의 리더십 스타일이었다. 매일 작전 회의를 하고 직원들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손님의 투숙을 기억에 남게 만들고 직원 미팅에서 항상 개인적인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손님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직원을 칭찬하고 역할 모델로 세우고 한 번에 한 명의 고객에게 충성심을 얻는 것 등이 그녀가 보여준 리더십 스타일이었다. 이런 그녀가 그 뒤에 내게 한 말은 너무도 당연하게만 들렸다. 우리가 메리어트 계열 호텔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